지 네, 수요일 12시 20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연주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폐, 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기초체온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폐가 이제 어떻게 생겼고, 정확한 기능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폐가 언제부터 형성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를 했죠. 배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허파과리라고 하는 그 폐포의 숫자가 너무 중요한데 일찍 태어나면 그 폐포의 숫자가 적어서 폐가 약할 가능성이 많고 여러 가지 이제 호흡기 관련해서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폐에서도 역시 너무너무 중요한 건 점막 그다음에 아이 키우는 엄마들 아이들 감기나 기타 뭐 무슨 염 요즘 아이들 뭐 중이염 이런 것도 많죠. 온갖 염증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거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난방 적게 하는 거 그리고 배도 역시 면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장 관리 잘해주는 거. 그래서 밀가루나 가공식품 먹지 않고 카페인 음료 먹지 않고 진통제, 소염제, 그다음에 항생제 이런 거 막 그 장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이 나빠지게 되면 면역이 굉장히 이제 멍청해지는 거죠. 멍청해서 면역이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그 작동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순간에 또 오작동을 하는 그런 요즘 그 건강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게 다 장 문제라는 거. 그리고 이 배 나쁜 물질들을 우리가 계속 호흡하고 하면서 요즘 폐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들 좀 같이 봤었고요. 그다음에 코에서도 이제 코가 프리필터라는 거, 코 안에서도 역시 점막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요즘 비염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비염 같은 경우는 음, 비염도 점막의 문제가 1번입니다. 점막이 약해서 뭔가 이렇게 자극하는 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 안에서 염증이 잘 생기고 그리고 염증이 잘 생기는 코는 어, 기본적으로 코가 찹니다. 그리고 코에는 여기 비강은 전부 다 이렇게 물렁뼈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코를 뭐 이렇게 맞아도 코에 기부스 이런 거 한 분들 보신 적 없으시죠? 코를 다치면 그냥 이렇게 그 보호해주는 보조기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물렁뼈여서 시간이 지나면 다 붙습니다. 근데 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혈액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혈액이 안 들어가는 곳은 기본적으로 찬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비염이 있다, 또 남편이 비염이 있다, 뭐 내가 비염이 있다 그러면 코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난방을 많이 하는 건 코를 건조하게 만들어서 염증을 더 많이 생기게 하는 거고 코 자체를 이렇게 따뜻하게 그래서 뭐 스팀 타올 같은 걸 해준다든지 아니면 여기까지 혈액이 잘 갈 수 있게 오메가3 그다음에 그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SHN 서플리먼트라고 그 머리카락 그러니까 피부, 스킨, 헤어, 머리카락, 그다음에 네일, 손톱, 발톱까지 영양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전부 다 그 심장에서 보면 제일 멀고 제일 바깥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SHN 서플리먼트라는 요 보조식품이 어떤 영양을 끝까지 밀어보내는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코도 그 심장에서 보면 아주 위에, 아주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런 영양소를 같이 드셔주는 거 너무너무 좋고요. 체온 관리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요
대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폐하고 대장이 왜 짝꿍일까요? 폐하고 대장은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까요? 우리 그 심장하고 소장이 짝꿍이었던 건, 심장은 온몸 구석구석 혈액을 돌리는데 그 혈액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영양분과 산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은 그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영양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영양이 흡수가 되지 않으면 혈액에 영양이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소장하고 그 심장이 짝꿍이었던 것처럼 폐하고 대장이 짝꿍인 이유는, 그 대장은 우리가 먹은 음식에 찌꺼기를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야말로 그 찌꺼기, 음식 쓰레기가 변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몸 밖으로 빼내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여기 요 대장 한번, 사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 음식이 들어가서 영양분은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흡수되지 않은 음식 찌꺼기들은 요 이제 소장 끄트머리로 해서 요 충수가 맹장입니다. 맹장으로 해서 요렇게, 잠깐만요. 요렇게 이제 꾹꾹꾹꾹 짜서 올리고, 음. 그 다음에 또 횡행결장이라고 해서 꾹꾹꾹꾹꾹꾹 변을 짜서 이렇게 또 옆으로 이렇게 갑니다. 꾹꾹꾹꾹꾹꾹꾹꾹 짜서 내려서 여기 S 결장이라고 있어서 여기가 만약에 S자로 굽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변이 줄줄줄줄 새는 그런, 그 정말 사회생활하기 불편한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정말 신의 한 수로 이렇게 S자로 살짝 이렇게 구부러져서 직장을 통해서 항문으로 이렇게 변이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충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입에서 우리가 뭘 먹을 때는 다 맛있는 음식입니다. 근데 다양한 거 밥도 먹고 김치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 해서 이렇게 쑥 들어가는 순간, 식도로 해서 들어가는 순간 그냥 싱크대에 우리가 그 음식물 그 걸름망처럼 다양한 음식이 그냥 들어가서 섞이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그냥 이거는 입에서는 너무 맛있지만 몸속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뒤죽박죽 되어서 음식 쓰레기 같은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쓰레기가 되면 영양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위에서 강력한 위산이 나와서 부패되지 말라고 소독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래서 소독을 했어요. 소독을 해서 소장에서 안전하게 영양분으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나머지 찌꺼기는 이제 정말 이제 몸 안에 있으면 좋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밖으로 빼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을 빼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탈탈탈탈 수분을 탈수를 하는 겁니다. 탈수를 해서 꾹꾹꾹꾹꾹꾹꾹 짜서 이제 음식 쓰레기에서 이제 변의 형태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네. 자, 요즘 현대인들 어떻죠? 제가 계속 이거 뭘 말씀드렸냐면, 꾹꾹꾹꾹 짜서 올리고, 꾹꾹꾹꾹 짜서 옆으로 돌리고, 또 꾹꾹꾹꾹 짜서 내립니다. 이 꾹꾹 짜는 거, 뭐예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장이 연동 운동이라고 이렇게 꾹꾹꾹꾹 짜는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장기가 이렇게 짜는 힘이 생기려면 탄력이 있어야 됩니다. 탄력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근육이 필요합니다. 근육. 근데 우리 현대인들 많이 걷지 않죠. 하루 종일 앉아 있죠. 장이 스스로 이렇게 운동하기가 너무 힘든 환경입니다. 그래서 장이 스스로 이렇게 운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분들 진짜 변비가 많습니다. 변비라는 게 뭐예요? 이 음식 찌꺼기가, 그 변이 이 장 안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가, 장이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마솥 같은 그런 그 주철로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이런 피부 같은, 안에 점막 같은 그런, 그런 그냥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그, 그 음식 쓰레기, 그 다음에 변으로 된 게 장은 정말 좁고 습하고 온도가 높습니다. 얼마나 부패가 빠르겠습니까? 부패가 정말 빠르겠죠. 그러면 이 대장이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변이 쌓여 있는 동안 이 대장에서 변가스가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가스를 흡입하는 장기가 뭐죠? 기체를 흡입하는 장기, 폐입니다. 폐가 그 변가스를 마시게 됩니다. 폐로. 그러면, 나 정말, 정말 원인 없는 두통이 너무 심해. 하는 분들 보면 이 변비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장에서 변가스가 올라와서 계속 그냥 머리가 맑지 않는 거죠.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지저분하죠. 그 뇌는 정말 맑고 깨끗해야지 우리가 생각도 잘 돌리고 내 세포가 좋은 산소와 좋은 영양을 받아서 머리가 쌩쌩쌩쌩 돌아갈 텐데 내가 변비야. 날마다 스물스물 변가스가 올라와. 뇌가 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때문에 두통약을 달고 살아. 당연히 또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 대장하고 폐가 왜 짝꿍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계속 병가스를 주고받고 그럼 폐가 나빠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저한테 관리받은 분 중에 대장암 대장암으로 대장을 정말 아주 많은 부분을 잘라내시고 인공항문으로 그 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너무 기적적으로 완치가 되고 그리고 아주 지금 그 수술하신 지 한 15년 정도 지났는데 건강하게 생활을 하세요. 근데 이분은 정말 그 운이 좋으셔서 어 대장암 수술을 하고 인생의 어떤 큰 전환점을 맞으면서 그냥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난데없이 소리를 배우셨어요. 소리, 판소리 같은 거, 그런 걸 배우셔가지고 그 폐 기능이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폐기능이 좋아지시면서, 자, 폐기능이 좋아졌다라는 거는 폐활량이 많아지고 폐에 이렇게 미네랄이 많은 공기를 많이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네랄은 제가 지난주에 혈액을 맑게 하고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그 장기가 탄력이 생기려면 비타민,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은 대장암이 그 재발되기 쉽다라는 대장암도 재발되지 않고 아주 이제 본인이 이런 걸 알고 하신 건 아닌데 그냥 그게 땡겨가지고 소리를 하셔가지고 진짜 아주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서로 연관이 있는 겁니다. 자, 그 요렇게 이상적으로 생긴 대장은 잘 없습니다. 요렇게 이상적으로 생기면 우리는 똥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랫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쏙 들어가 있고 한데 의외로 그 임신을 했을 때 변비가 많이 생기죠. 이렇게 자궁에 눌려가지고 대장이 많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빠지게 되고 눌리게 됩니다. 눌리면서 이 탄력을 많이 잃게 되죠. 그러면서 대장의 모양이 여기에 이렇게 불룩하게 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어지는. 그래서 뭐야 이 똥배 왜 안 들어가지? 아기를 낳아서 그런가? 그러니까 그 임신을 해서 이렇게 장이 이렇게 눌러지면서 탄력을 많이 잃게 되고 또 임신한 기간 동안 우리가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대장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규칙적으로 3, 4일에 한 번씩 변을 보시는 분들은 요 대장이 요렇게 불룩하게 늘어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늘어나진 부분이 차서 넘치는 부분만 변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난 규칙적으로 3, 4일에 한 번씩 변을 봅니다. 라고 하는데, 대장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항상, 부패한 똥을 이렇게
본인의 장기, 그 대장 안에 담고 다니는 겁니다. 굉장히 나쁜 가스와 유해 물질들이 많겠죠. 아무래도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왜 요즘 이렇게 그 한국 사람들이 대장암에 많이 걸리냐면, 자, 특히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음, 우리는 지금 식생활, 생활 습관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의 장기는 단군 할아버지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단군 할아버지 대장도 이렇게 생겼고 길이도 이렇게 생겼고 똑같습니다. 근데 음식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채식을 했기 때문에 소화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장이 깁니다. 그 말은 내가 먹은 음식이 장 속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부패가 잘 일어나는 음식이다. 어떨 것 같아요? 장에서 나쁜 가스와 염증을 많이 일으키겠죠. 그래서 요즘 그렇게 대장에 용종이 많습니다. 부패는 그 야채가 부패가 많이 일어날까요? 고기가 많이 일어날까요? 육류가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부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 고기 손질하다가 싱크대 걸름망에 다 제거했는데 요만한 덩어리 하나만 있어도 엄청나게 지독한 냄새 나면서 자고 일어나면 이거 무슨 냄새지? 해가지고 보면 고기 고기 살점 조그만 거 하나 떨어져도 그렇게 막 부패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매일 나의 긴 장 속에서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가스와 유해 물질을 많이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자, 건강한 대장 이렇게 생겼고, 자, 내가 수시로 과식을 한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얘네가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냥 우리 점막, 이 입안에 있는 요런 점막 조직이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러면 블룩블룩블룩블룩 늘어지게 됩니다. 늘어지게 되고 얘가 이렇게 스스로 운동하는 힘을 잃겠죠. 약한 대장은 대부분 보면 스스로 운동하는 힘이 너무 없는. 그래서 항문도 관략근도 약하고 이 다 이렇게 약해서 변을 꾹꾹꾹꾹 짜서 밀어주는 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변비를 굉장히 오랫동안 앓았다. 그러면 대장이 그냥 흐물흐물흐물흐물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근육이 축축축축 빠지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도 근육이 탄력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운동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끔찍하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물리적인 나이와 상관없이 나의 장기의 나이, 나의 혈관의 나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다 탄력을 있게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점막이 부들부들 미끌미끌 짱짱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비가 있다 하는 분들은 정말 그 의지를 가지고 이 대장이 스스로 운동하게끔 하는 것들을 먹어줘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프로틴과 비타민 C를 함께 먹으면 이게 콜라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장기들이 좀 탄력을 다시 생기게 됩니다. 늘어진 위도 올라가게 하고, 늘어진 대장도 올라가게 하고, 운동하지 않던 대장도 스스로 운동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식이섬유 아무리 많이 드셔도 변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늘어진 대장을 이렇게 다시 탄력을 복원을 시켜야지 이게 스스로 운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장기를 좀 노화가 천천히 되게끔 탄력을 천천히 잃게끔 해야 되는데 그거의 1번은 소식입니다. 소식. 많이 먹으면 그냥 불룩하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식생활은 뭐냐면 그냥 아 배가 조금 불러온다 할 때 그냥 딱 숟가락을 놓는 거. 어 그게 우리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막 뭘 먹다가 전화가 왔어. 한참 통화를 하고 딱 끊고 나면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뇌와 장의 시차가 20분입니다. 20분. 그래서 뇌는 내 장이 위장이 이렇게 부르다라는 걸 20분이 지나야 알 수 있어요. 20분이 지나야. 근데 내가 막 급하게 빨리 먹어. 그래서 급하게 빨리 먹으면 엄청나게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먹는 대회, 뭐 햄버거 빨리 먹기 대회 이런 거 다 빨리 먹는 거에 포커스를 두잖아요. 빨리 먹어야지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먹으면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미 나 배불러 그만 먹어라고 딱 신호를 보내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상관없이 계속 많이 먹으면 이 신호 체계가 고장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게 어, 과식하지 않게 해서 위도 탄력 있고 소장도 제 역할을 하게 되고 이렇게 대장도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잘 면을 꾹꾹꾹꾹 짜서 이렇게 내보내게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대장 내시경 많이들 하시죠. 하면 뭐 용종이 발견되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용종 이렇게 떼어내기도 하는데 이게 다 뭐냐면 이거 다 점막. 우리 입속 여기처럼 생겼습니다. 부들부들 미끌미끌. 근데 이런데 이제 부패한 음식, 그 음식 찌꺼기가 여기서 염증을 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에 나는 뾰루지 같은 게 대장 속에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원인이 다 동물성 단백질을 계속 많이 먹었을 때, 술 많이 드시면, 술은 술만 먹지 않죠. 다 기름진 안주와 같이 주로 먹죠. 술을 뭐 오이랑 당근이랑 이렇게 나는 술안주가 오이 당근이야 이런 분들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름진 음식과 같이 먹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술은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은 뭔가 다 잡고 증발하는 일을 합니다. 증발하는 거. 예, 알코올을 계속 먹으면 대장 내부가 굉장히 건조해지겠죠. 마찬가지로 건조한 점막 표면은 뭐든지 나쁜 게 탁 이렇게 들러붙었을 때 잘 들러붙게 하고 거기서 트러블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술과 기름진 음식을 계속 먹으면 이 대장 용종은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용종에서 암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 안에 있는 음, 조직의 세포가 이제 변이가 되는 거예요. 변이가 되어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대장을 공부를 하면 정말 식생활, 식생활,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가, 어떻게 생활하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모든 장기가 다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건 대장암, 암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부위에 생겼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지,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 왜, 굵은 바나나변, 황금색 바나나변, 그리고 변기의 변을 봤을 때 변이 딱 뜨는 거, 뜨는 거. 뜬, 뜬, 뜨는 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똥이 물에 뜨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마치겠습니다. 진짜 영양분은 다 흡수가 되고 그야말로 찌꺼기만 남은 겁니다. 영양분이 있으면 묵직해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정말 찌꺼기만 남아서 이렇게 탁 뜨게 되고요. 굵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 대장 내부에 그 변 찌꺼기가 붙어 있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걸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음식 찌꺼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어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변 찌꺼기가 계속 붙어 있으면 이제 변이 가늘고 얇아지고 하는 거고 무겁게 가라앉고 기름이 둥둥둥 든다는 거는 그 안에 뭐 지방이나 그 영양으로 흡수되지 않고 이렇게 나온 것들이 많고 또는 내가 야채 같은 거 먹지 않아서 변의 부피가 점점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채소는 몸 안에 들어가면 흡수가 되지 않거든요.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 이런 거는 흡수가 되지만 채소 자체는 흡수되지 않습니다. 채소는 소장에 가서 퍼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탄수화물이나 이런 기타 등등 이 나가야 될 것들을 이렇게 흡착해서 그 변으로 내보낼 때 어떤 컨테이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식사 시작할 때 야채 많이 드십시오 하는 게 그런 의미가 많이 크죠, 그죠? 그래서 평소에 채소 많이 드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근데 그죠? 채소죠. 뭐, 고구마나 감자 같은 전분이 많은 그 채소를 드시는 거는 또 대장에 썩
좋지 않습니다. 전분이라는 것 자체가 또 암세포가 좋아하는 먹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단 거. 어, 이 영양학이 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발달된 학문이다 보니까 거기서는 과일, 채소 엄청 강조를 합니다. 저도 미국이나 유럽 여행을 가면 정말 과일이 맛이 없습니다. 근데 일본하고 한국은 과일이 진짜 달고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과일을 맛없게 아직까지 재배를 하지? 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정서가 그냥 사과는 사과지. 음. 딸기는 딸기지. 이지 달고 맛있게 하는데 엄청난 기술을 쓰거나 그걸 계량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과도 진짜 세상 맛없고 배도 정말 시큼털털하고 맛이 없거든요. 그런 과일에는 비타민도 많고 미네랄도 많고 그다음에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과일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정말 부지런하고 똑똑해서 계속 달고 맛있게 당도를 올리는데 경쟁하듯이 계속 세상에 한라봉이 처음에 나왔을 때 너무너무 놀랬죠. 근데 지금은 제주도에 이름을 다 알기 힘든 레드향, 천혜향, 무슨 향 해서 너무너무 달고 맛있게 계량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과일의 당은 진짜 설탕처럼 빠르게 우리 혈액에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일에 있는 식이섬유 조금 먹자고 너무 많은 당분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암세포는 아까 전분 좋아한다라고 했죠.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당입니다. 단 거. 음. 그 암은요, 그냥 염증에서 계속 이렇게 변이가 되어서 암세포로 변이가 되는 거거든요. 염증이 많은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염증이 정말 좋아하는 먹이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달달한 거, 그다음에 동물성 단백질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과일 적게 먹고 아이들한테 과일 많이 먹이는 거 엄마가 산만해라, 산만해라, 산만해라. 너는 제발 산만해라. 너는 집중력이 약해져라, 약해져라. 계속 기도하는 행위랑 똑같습니다. 요즘 한국 과일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과일을 적게 먹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넘어가 보면 폐대장이 약한 분들은 감정적으로 슬픔이 많습니다. 별일 아닌데 잘 울고요. 그냥 뭔가 제 친구 아가가 7개월 때 태어난 아가가 있거든요. 폐가 당연히 작겠죠. 그리고 이 장도 약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얘는 뭔가 얘기하기 전부터 눈물부터 뚝뚝뚝뚝 흘립니다. 늘. 그리고 저희 남편이 다른 장기가 굉장히 괜찮은데 폐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남자치고는 조금 눈물이 좀 많은 슬픈 감정?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좀 울고 이런 거 잘 하더라고요. 그, 저는 다행히 폐는 좀 좋게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염증은 많았으나 폐는 좀 좋은 편이라 막 잘 울거나 슬픈 감정을 느끼거나 이런 건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매운맛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자치고는 매운맛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자분들이 기본적으로 폐가 작기 때문에 매운 음식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매운맛을 먹으면서 과호흡을 하면서 이제 공기를 많이 들이마시려고 매운맛을 좋아하거든요. 이거랑 세트인 게 뭐냐면 폐가 약하신 분들은 폐호흡을 다 못합니다. 폐가 호흡을 다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그 호흡량을 피부로 열어서 피부 호흡을 합니다. 우리가 개구리 두꺼비 양서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부로 호흡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모공을 활짝 엽니다. 모공을 활짝 열어서 특히 코 주변에 모공이 많이 넓은 분들은 폐가 약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반대로 내가 건강 관리를 해서 폐 기능이 많이 좋아지며 모공이 많이 좁아집니다. 이런 기적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제 주변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모공 관리하려고 아무리 피부과 다녀도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선생님한테 건강 관리 받고 폐가 튼튼해지면서
매운맛도 안 땡기고 모공이 너무 좁아졌어요. 이거 사실은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이거와 함께 피부로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차하면 피부로 호흡해야 돼서 피부에 털이 별로 없습니다. 폐가 약하신 분들은. 그래서 남자분들도 팔다리에 털이 좀 없다 하면 나는 조금 폐 기능이 약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양 사람들 털이 굉장히 많죠. 털이 굉장히 많은 거. 기본적으로 그 어깨나 이런 게 발달이 되었고 우리보다 폐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높고 이 사람들의 출발이 다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폐가 조금 발달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백색 음식이 폐에는 좋습니다. 백색 음식. 그래서 백색 음식이 뭐가 있냐면 음, 무, 그 다음에 마, 또 도라지. 다 그 폐가 금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미네랄. 미네랄은 공기에 많고 물에 많고 흙에 많습니다. 그래서 흙 속에서 자라는 요 작물에 그 작물들이 폐에 좋은데 특히 마는 폐에 참 좋습니다. 위에도 좋고 폐에도 좋습니다. 근데 마에 아주 좋은 게 그 끈적끈적한 그 물질 있죠.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점막의 원료가 됩니다. 위장 내부도 폐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말을 좀 다양하게 이렇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으면 폐에 너무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도라지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토양에 미네랄보다 중금속이 많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참 이렇게 슬픈 현실입니다. 여튼 옛날부터 그러니까 지금 같은 토양이 아닐 때는 그 토양에서 자라는 그 토양에 미네랄을 듬뿍 머금은 도라지, 마, 무, 이거 우리 다 기관지에 좋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그 조상님들이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굉장히 힘듭니다. 폐는 이제 호흡이기 때문에 바깥에 이제 공기를 이렇게 들이마시는 거여서 더운 공기를 마시는 건 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안한 일입니다. 우리 몸은 36도, 그러니까 항상성, 그 온도를 유지하려는 그 기전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면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갑자기 여름에서 가을이 되면서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지면 급하게 데워야 되는 기전이 생기는데 내가 폐가 약하면 그 변화에 빨리빨리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염도 봄철에 심한 비염 같은 경우는 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알러지가 많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 내가 비염이 심하고 우리 가족 중에 가을에 유독 좀 비염이 심하다. 이런 분들은 거의 100%폐 문제입니다. 그래서 차가워진 공기에 빨리 몸이 반응을 하지 못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거든요. 이런 분들은 가을 되기 전에 기초 체온을 좀 올리게 뭐 오메가 디톡스를 한다든지 그 폐에 좋은 걸 좀 적극적으로 많이 드셔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폐경락선은요, 우리 엄지손가락입니다.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부터 그냥 쭉 해서, 여기, 제가 여기, 그 다음에 어깨랑 요 쇄골뼈 이렇게 움푹 들어간대. 여기 있죠. 어깨 뼈랑 요 만나는 여기 움푹 들어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잘 체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 체했을 때 따주는 자리거든요. 폐경락인데 왜 체했을 때 따주는 자리랑 똑같아요? 이거는 체했을 때는 뭘 하는 거냐면 요 폐경락을 주무르고 따서 한번 폐에 공기를 한번 빵 넣어줘서 뚫어뻥 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따는데 폐경락을 주물러서 이렇게 한번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폐가 약하다, 폐가 작다, 그 다음에 심장도 약하다. 그러면 팔이 이렇게 소세지 같은 팔이 됩니다. 소세지 같은. 여기도 볼록, 여기도 볼록. 그래서 그 경락은 다 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 우리가 간은 우리가 다 이렇게 옆으로 돌았죠. 옆으로 발가락 엄지발가락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 이렇게 다 옆으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하체로 이렇게 쑥 지나는데 그러면 내가 다리가 옆으로 볼록볼록하다. 그러면 간 쓸개가 약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에 비위장 경락은 가운데 발가락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정강이 뼈, 무릎, 그 다음에 허벅지 가운데 사타구니 이렇게 지나왔죠. 그래서 비장이 약하신 분들은 다리 앞쪽이 볼록볼록할 경우가 특히 허벅지가 앞으로 볼록 튀어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심장이 약한 분들은 여기가 되게 많이 굵습니다. 왜냐하면 네 번째 손가락에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거든요. 여기가 유독 불룩하신 분들은 심장이 약하신 분들. 그 다음에 폐경락 이쪽이 약한 그러니까 여기 볼록볼록할 경우가 많죠. 선이기 때문에 선은 무조건 미끈미끈 고속도로처럼 뻥뻥 뚫려야 됩니다. 뻥뻥. 근데 내가 이쪽이다. 볼록볼록, 볼록볼록하다라는 거는 그쪽 장기가 약해서 어디 계속 이렇게 가다 막히고 이런 거거든요. 그게 어느 장기인지나 기억 못해. 그러면 팔다리를 그냥 틈나는 대로 계속 주물러주고 자극해주는 것도 나의 좋은 어떤 그 장기 마사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폐대장에 좋은 영양소. 미네랄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미네랄이 없는 물은 썩습니다. 우리 왜 끓인 물은 상하죠. 끓여놓은 물, 여름에 막 뭐 맛있게 넣었는데, 뭐 며칠 지나서 먹으려면 상하죠. 그러니까 끓이면 미네랄이 날아가서 상하는 겁니다. 그 미네랄은 상하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자, 미네랄이 많은 음식은 칼슘, 마그네슘, 그 다음에 우리 제품 중에는 파셀레늄이라고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왜 파셀레늄이냐면 파슬리에 그 셀레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원료가 파슬리 가 주로 많이 들어있어서 파, 셀레늄 E, E는 비타민 E까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게 더블엑스에 우리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더블엑스 같은 경우는 너무나 고농축이기 때문에 점막이 약한 분들은 얼른 빨리 못 드십니다. 그래서 이 좋은 더블엑스를 먹기 위해서라도 내 몸에 점막을 많이 채우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위장에서도 제가 계속 점막을 강조하는데요. 그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다 이렇게 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식도, 위장, 소장, 대장 다 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요 내부는 전부 다 점막입니다. 그 점막이 아주 촉촉하고 부들부들하고 짱짱해야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음식이나 이런 독소로부터 나를 지켜주거든요. 그래서 카로틴이 현대인들은 너무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왜 지금 강의를 해야 되니까 긴장을 하면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그 입만 마를까요? 긴장을 했다라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 점막이 마르는 걸 제가 느끼기에는 입이 바싹바싹 마른다라고 느낍니다. 그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몸 안에 식도, 위장 내부 이런 게 다 바싹바싹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채워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세로라씨, 우리 비타민C, 강력한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나 과식이나 여러 가지로부터 내 몸을 보호해주는 방패. 요즘은 홈쇼핑 이런 데서 워낙에 이런 교육을 많이 해서 뭐 활성산소, 유해산소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가 호흡하고 난 찌꺼기가 다시 내 몸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걸 대신해서 막아주는 게 요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B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식물 영양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폐대장도, 음, 이 온도, 우리 기초 체온을 올리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 체온을 올리는 데는 혈액을 맑게 해주면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다 가기 때문에 그 혈액을 맑게 해주는 오메가3가 너무너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SHN 서플리먼트 끝까지 영양을 밀어주는 이것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식이섬유. 아까 대장 공부하니까 식이섬유 너무 필요하겠죠, 그죠? 우리가 음식으로 이렇게 채소를 풍부하게 드시면 좋은데 요즘 식생활이 워낙에 간단하고 간편식으로 많이 먹다 보니까 식이섬유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5대 영양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6대 영양소입니다. 여섯 번째 영양소가 식이섬유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식이섬유가 많이 부족하고 많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내 몸에 정말 내 장에 딱 맞는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 단순히 유산균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내 몸에 필요한 내 장에 없는 미생물을 골고루 채워주는 마이크로바이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 근육이 이렇게 짱짱하고 이렇게 탄력 있이 일하려면 프로틴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항상 제가 어, 공부한 내용은 너무 많고 시간은 부족하고 그래서 말을 엄청나게 빨리 하는데 그래도 반복해서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또 또 연결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근데 계속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우리 건강은 정말로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연결해서 생각하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연결을 내가 해내려면 그 각각의 장기들의 어떤 그 기능이나 여러 가지 구조나 이런 지식이 쌓이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요즘 아이들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결국은 공부를 많이 시키고 하는 것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으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으려면 내 몸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아는 거, 이런 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것저것 준비는 많이 했는데 여튼 항상 시간이 좀 쫓기다 보니 그런데 변비약 이거 꼭 말씀드렸는데 변비약은 그냥 이렇게 어 변을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비약을 오래 드신 분들일수록 장이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장무력증. 그래서 변비약을 먹지 않으면 변을 아예 못 보는. 근데 이걸로 끝이 나겠습니까? 그 장무력증이라 장이 스스로 운동하지 않고 계속 밖에서 물리적으로 뭔가를 넣어서 이렇게 뺀다라는 거는 장 안에 아주 두툼하게 오래된 숙변이 많이 쌓여 있는 겁니다. 걔네들이 부패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먹어야 되고, 좀 분별력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또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